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오늘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한국 인권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엠네스티가 진단한 한국의 인권 상황,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엠네스티의 평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우선 보겠습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양상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등이 단골이었는데 오늘은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기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작성한 그 보고서의 배경 부분인데요. 예. 엠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인권 전반에 대해서 후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거가 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에 언급된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의 경우 심각하다고 특히 강조했는데요. 예. 국적을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휴게, 휴일 적용에서 이주 농업 노동자가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노조 동지들의 분향소 철거를 저지하다가 연행됐는데요. 네, 이 전 지부장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점을 또 언급을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역시 노동조합 활동 제한 양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또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요, 129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 또는 기소됐다는 점을 배경으로 짚었고요. 또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 또 국정원이 2건의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한 것 등을 통해서 정부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양심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최소 63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점도 지난해에 이어서 또 제기가 됐는데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집회로 300여 명이 체포됐고 그로부터 수개월간 집회 시위에 대해서 억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6월 밀양 평화시위대, 특히 이 시위대의 경우에는 고령자들로 다수가 구성이 됐는데 예. 이때 경찰 진압에 의해서 14명이 부상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인 무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이 집회 시위 진압 용도의 최루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건데요. 2013년에 한국 정부가 무기 거래 조약, 그러니까 반인권적 용도의 무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준이나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오늘 정부 출범 2주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환경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네,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점수는 F 수준이라면서 성적표 전달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간 환경에너지 정책은 낙제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거의 폐기 수준으로 평가된 환경에너지 정책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의 주범이죠. 4대강에 대한 후속 대책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평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관변학자 중심으로 이뤄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4대강 후속 사업이 연장되고 있거나 생태하천 보원을 명목으로 한 토목공사가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이것도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변화되거나 개선된 원전 정책이 하나도 없고 또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반영되기 전에 바로 내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이건 역시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환경에너지 공약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에 대해서 배출권을 과다하게 할당을 하고 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기업 압력에 굴복했다. 결국 이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해서요. 지속가능한 국토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개정안들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은 건데요. 반면에 규제 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특별법은 7개월 만에 통과됐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 이게 과거에는 세빛둥둥섬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어쨌든 이 섬을 만들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오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2월 대한변협 산하의 지자체 세금 낭비조사 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변협 측은 당시에 오 전 시장이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고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세금 낭비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채무가 발생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난해 개장됨과 동시에 수익이 나고 있다, 채무가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세빛섬에 들어간 투자비만 1,390억 원이라고 하죠. 네,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662억 원이었던 투자비가요, 1,390억까지 늘게 됐습니다. 예. 서울시가 애초에 상당히 미치고 시작한 사업이었던 건데요. 한 경제일간지는 최근 서울시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세빛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1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빛섬 그 특성상 소비보다는 뭐 풍경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단순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라서요. 그렇죠. 네, 관련 업계에서조차 수익 창출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소위 장발장 은행을 설립한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고 하던데요. 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선처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돈이 없으면 노역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구입니다.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이 은행장을 맡게 됐고요. 강우일 주교가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오늘 서울 중구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현재 6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 기부금이 1,000만 원에 이르면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돈을 빌리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한 그런 혐의겠죠. 이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43199 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43199 위원회 이름이 특이한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43199, 그러니까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된 인원이 2009년 기준으로 43,199명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권연대를 주축으로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벌금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단체인데요. 이 취지를 설명한 만화를 짧게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총액 벌금제죠. 그러니까 같은 혐의면 내 그런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벌금을 내리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수입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만약에 30일을 선고받으면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일일 벌금액을 확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금액이 150만 원 정도, 반면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벌금을 책정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위원회 측은 법 개정 촉구 등을 이행해 왔는데요. 정부, 국회 등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자기는 노역하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선 시민들이 있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벌금 폭탄을 받았다면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역형을 자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온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공동 노역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 모인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중에서 640여 명이 연행됐고 또 현재까지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이 넘는다면서 앞으로 이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해 나가겠다고 이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 역시 어제 부당한 사법 처리에 불복종하겠다면서 자진 노역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전탑 반대 집회로 연행된 7명에 대해서만 5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요. 만약에 남은 재판이 다 끝나면 벌금 규모가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책위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100여 건의 응급 이송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법 처리된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예,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